부모님께서 이런 안배를 해두시지 않고 돌아가셨다가 자녀들 사이에서 싸우다 못해서 소송전을 벌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최근에 유언공증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언공증을 왜 하는지, 유언공증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는 말 같은 거죠. 이걸 적은 글은 이제 유서고요.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유언이 법적인 부분에서 의미를 갖는 거는 돌아가시는 분의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는 첫째에게, 상가는 둘째에게, 그리고 막내에게는 땅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나의 재산, 그러니까 유산이 될 그런 재산을 원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돌아가시는 분의 의사표시가 유언인 거죠.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동안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죽게 되면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은 모두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이전이 돼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산의 분배를 미리 안배해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생전에 이런 분배를 맞춰두면 좋을 수도 있지만 재산을 미리 다 받은 자녀들이 혹시 부모들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어쩌나 그러한 걱정을 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혹시 그 과정에서 부모님 앞에서 막 싸우거나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좀 덜 챙겨준 것 같은 자녀에 대한 미안함도 있으실 수 있어서 생전에 분배해 두는 걸 좀 어려워하십니다. 물론 증여세 같은 것도 걱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유언으로 이 재산 분할 방법을 남기거나 하자니 그 요건이 또 민법에 있는 대로만 남겨야 돼서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면은 증인이 있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쓰고 날짜를 쓰고 장소 서명을 다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요건들이 구체적으로 구비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요건이 하나라도 빠진 게 있으면 아예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전문가인 변호사, 그 중에서도 공증인한테 부탁해서 유언 공증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유언 공증을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변호사한테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누구한테 유증하는 방법으로 유언하고 싶으신지 그 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공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공정증서는 유언하신 분 또는 집행하신 분한테 전달이 되고, 또 공증인이 있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의 금고에도 보관이 되게 됩니다. 유언하신 분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유언의 집행자로 지정되신 분께서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집행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집행문을 받아서 재산 종류에 따라서 등기소, 부동산의 경우에는 예금이나 적금 이런 것들은 은행,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이나 다른 기타 채권과 같이 계약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 당사자한테 제시하거나 혹은 법원을 통해서 이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자녀분들이 유산을 가지고 싸울까봐 걱정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유언공증 문의를 많이 주세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해본 사건들을 보면은 부모님께서 이런 안배를 해두시지 않고 돌아가셨다가 자녀들 사이에서 싸우다 못해서 소송전을 벌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생각나는 유언공증 사례로서는 자녀 중 어느 한 명과 의절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의절한 자녀에게는 난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이제 법이 허용한 유류분 정도를 줘야 이제 다른 자녀들과 소송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유류분 외에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이 유류분을 포함해서 전체 재산을 가액을 맞추어서 재산 분배안을 마련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공증인한테 직접, 예를 들면 공증인과 법무법인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취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공증인께서는 그대로 해주시긴 하는데, 이게 어떠한 법적인 유불리나 이런 것들까지 다 안내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대략적인 집행상의 어려움을 안내해 주시긴 하지만 유류분이 어떻게 될지, 소송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증인은 비록 유언장을 작성해 드리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또 중립적으로 이런 것들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증에 앞서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 좀 방문하셔서 분배안이 실현 가능한지 또 예상되는 분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유언 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